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경악스러운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경악 시리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를 작게 80.5.18과 비교해서 분석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새롭게 규명했나, 새롭게 조작했나, 김한부 사건 표는 국가기관인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게 아니라 댓글 부대가 작성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18 진조위가 새롭게 규명한 사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995년 검찰 수사에는 5월 24일 타박사로 김한부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으나 5.18 진조위 발표에 따르면 5월 19일 밤 광주 양조장 빈터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보고서를 발간한 날짜가 1995년 7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김한부 부분을 발췌해놓은 영상을 볼 것 같으면 이날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김한부가 전두부 열상으로 사망했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5월 24일 타박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발표가 됐던 1995년 7월 18일자 검찰 수사 기록을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절대로 소환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청청모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만원이도 조사했고 수협 빌딩 집단 발포를 했다는 신동국 중위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청모에서 진술하겠다,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자, 도망다니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차비 우리가 낼 테니까 같이 가자,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은 사과장이 입원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담당 여직원은 아각거리면서 민원 같지 않은 민원 넣어놓고 왜 사람을 괴롭히냐, 이렇게 악다구니 쓰는 게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청청모가 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청청모를 소환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청모에서 통합병원 방위병 살해사건과 북한군 위장교도대대 시신 바꿔치기 사건을 발표를 하자마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성홍이라는 지금의 민진사 대표입니다. 청청모는 이종찬과 천용택, 임동원 위에서 대북, 대중국, 대국정원 첩보 활동을 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청청모에서 경호도대대 시신 문제를 발표하자마자 민진사라는 그룹, 그러니까 민간인 5.18 조사위원회, 이런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 단체를 꾸리고 또 국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이런 단체를 꾸려서 지금 유일하게 화합평의가 갖고 있는 국방부 산하 사단 법인을 국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에다 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온 게 185 공병대대 작전 일지입니다. 정성홍이는 김대중과 그 일가 그리고 동교동계에서 국정원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안기부에다가 박아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정성홍은 후일 검찰에 의해서 구속돼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희호의 소위 말하는 가방무치 역할을 하다가 지금 민진사라는 단체 수장이 돼 있고, 그 민진사가 민간인 5.18 연구조사 이런 거를 한다는 단체로 둔갑해가지고 185 공병대대 작전일지를 들고 나왔는데 44년 동안 비밀에 묻혀있던 185 공병대대 작전일지는 5.18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세력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멀쩡한 검찰 수사기록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김한부가 19일날 밤중에 광주 인근 공원에서 작전을 하는 11여단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되는 부대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진사에서 135 공병대대의 작전일지를 책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발표한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면은 불분명하게 기술을 해놓고 광주공원 인근에서 작전을 한 부대가 31사단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185 공병대대를
투입을 해서 광주천 바깥은 185 공병대대가 그리고 광주천 안쪽으로는 31사단이 작전을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1사단과 185 공병대대가 같이 출동을 했는지 또는 따로 출동했는지는 얼버무리 났는데 철수를 한 내용을 보면은 따로 작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85 공병대대가 철수를 한 시간이 24단 G차량 선발대가 군분교를 통과하기로 예정돼 있던 작계 8058의 작전 시간인 7시에 185 공병대대는 군분교 일대를 통과했지만 24단 인솔자가 1시간 수십 분을 늦게 오는 바람에 24단 G차량 인솔대는 8시 15분 이후에야 군분교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해보면 19일날 저녁 7시 반까지 광주공원 인근에서 시위가 있었고 공수부대가 진압을 했고 공수부대가 학생들 7명을 팬티바람으로 원산 폭격까지 시켰다. 그리고 7시 반에 해산시켰다. 이런 대목이 검찰 수사기록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공수부대와 시위대가 철수한 광주공원 인근에 이을설의 요청으로 8시 이후부터는 31사단이 주둔을 했고 그리고 광주공원에 있는 이을설 부대를 경호를 했고 그 외곽으로 추가로 185 공병대대를 투입을 했는데 185 공병대대가 묵었다는 광주체육관은 광주공원하고 바로 길 건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공원에 31사단 병력이 있었는지 또는 185 공병대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85 공병대대의 작전 일지를 보면은 수경지가 광주공원 바로 길 건너니까 185 공병대대가 주둔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11여단 61대대 3지역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실 하나를 흘리게 되는데 505 보안대에서 19일날 최초로 장갑차에서 사격을 했던 차종환 대위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을 때 505 보안대에서는 특정 시위대가 소음 권총으로 김안부의 머리를 쏴서 살해하고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는 조서를 발견했고 그 작성자는 찾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또 희한하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총 탄두와 카빈 총알 탄두는 똑같습니다. 다 9mm 탄두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소음권총으로 광주 시민을 사살하고 카빈 소총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거만을 했을 확률이 이번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표로 굉장히 농후해진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왜 검찰 수사기록까지 들먹이면서 조작을 해가면서 확인도 하지 않은 61대대 3지역대로 추정한다.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 발표했을까요? 바로 광주공원에서 작전을 했던 31사단 병력과 185 공병대대의 작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민진사가 그런 발표를 했던 시기 이런 게 조율이 돼서 민진사에서 발표한 185 공병대대의 작전 상황을 은닉하기 위한 게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정성홍은 김대중 일가와 동교동계를 위해서 안기부에 투입됐던 자로서 이종찬 때 해직자 명단에 올랐던 자고 김홍일에 의해서 구명이 됐던 철저한 김대중가의 가신입니다. 김홍일이가 바로 김대중 여단 병력을 조직한 자인데 정성홍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성홍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은 낱낱이 다 밝혀서 민진사의 실체, 명본의 실체, 국방부와 국정원의 그런 관계들 이런 걸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이면서도 댓글부대 수준으로 김안부 사건을 정리해놓고 새롭게 규명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에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을설 부대와 합동작전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 여단 병력을 조직했던 김홍일의 비호를 받는 정성홍이 5.18 연구를 한다고 나섰을까요? 겉으로는 5.18 연구를 위해서 나섰지만 속으로는 통합병원 방위병 사건과 북한군 유장교도대대 시신 사건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암약을 하기 위해서 민진사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5.18 진주의 보고서를 작게 80518과 비교 분석해 드리면서 기가 막힌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지만원 보고서 편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5.18 구버전이 아닌 신버전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과 5.18 연구가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국 국민들은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 구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친지집으로.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전국 190곳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자, 권영애 전 안기부장 5.18은 북한 개입은 사실이다. 전주역 광장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영애가 봤기 때문에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다. 전북 도청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전북 중앙신문사업 중식당입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44년 전 5.18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란 폭동도 아닙니다. 전면전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갈 뻔한 역사를 가짜 유공자를 밝히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명단가가 아닌 시신을 까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명단가가 아니라 시신가를 하면은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통합병원 소속의 손광식 방위병을 죽여 송암동 5인 사격 시에 한국군 군복을 입혀 11공수 부대를 몰살시키기 위해 투입되었다가 사살당한 매복조 한 명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영문도 모른 채 죽어 동작동 28묘역에 묻혀있는 손광식 방위병의 죽음을 비롯한 계엄군들의 죽음을 화해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침묵에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손광식 방위병의 죽음을 44년 만에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400여 명을 금남로 전투에서 괴멸시키고 제2의 6.25를 막은 내용을 작게 80518에서 밝히고 있고, 당시 계엄사가 광주 사태 진압이 아닌 저쪽 세력들의 지시를 이행하며 작전을 수행하였던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게 80518은 단순한 5.18 보고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의 독보적인 반공 필독서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좌우를 떠나서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해 주십시오. 작게 80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게 80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